여러분, 요즘 행복하신가요? 유엔이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국가별 행복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7개국 중 58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 6계단이나 떨어진 건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우리나라의 행복 순위가 낮은 이유가 바로 혼밥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는 소득 수준만큼이나 행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혼밥 횟수는 일주일에 5회 정도로 호주나 캐나다의 2회는 물론 혼밥 문화로 잘 알려진 일본보다도 조금 더 많았는데요. 특히 G20 국가 중엔 혼밥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혼밥은 많이 하는데 행복지수는 떨어지니까 급기야 혼밥을 많이 해서 행복지수가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6계단 내려간 58위를 기록했는데 혼밥이 행복지수 하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혼밥을 자주 하면 행복과는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우선 혼밥 때문에 불행해진다 이런 거는 너무 단순한 해석인 것 같아요. 우울하고 불행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자기 친구나 친한 사람이랑 밥 먹는 것보다 혼자 밥 먹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플랜 B로 선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엔 오히려 혼밥을 자신의 행복을 위한 플랜 A로 생각하는 분위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혼밥을 즐겨 하고 있고요. 점심시간에도 팀원들하고 따로 먹을 때도 있고 야근하고 음식점에서 혼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과 먹고 싶지 않은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게 혼밥의 장점은 나를 위한 선택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혼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많은 중남미 국가나 서유럽 국가들의 행복 순위가 대체로 높았고요. 반면에 혼밥률이 높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행복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우리나라의 혼밥률은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사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혼밥이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는데요. 혼밥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도 없다, 제 혼자 밥 먹더라, 그런 과정에서 등장한 단어거든요. 하지만 1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겪으면서요. 이후 혼밥이 힙한 문화로 자리를 잡아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게다가 혼밥하는 게 정말 좋아서 할 때도 있지만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불편해서 혼자 먹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도 직장 내에서 수직적인 대화 문화가 남아있어서요. 회식 등의 식사 자리도 마치 일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혼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문화적인 풍토가 있는데, 그런데 대화가 과연 수평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게 한국 사회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퇴근이 늦고 야근이 잦다 보니 식구들과 하루 한 끼 같이 먹기도 힘들고요. 특히 점심시간을 휴식이나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혼밥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함께 식사하며 쌓는 관계에서 얻는 행복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관계 맺는 시간들이 많이 줄었죠. 회식 같은 게 오히려 불편하고 나만의 시간을 뺏고 휴식을 방해하는 면도 있지만 사람 사이의 실제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정신건강 측면에서나 행복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함께 먹느냐, 혼자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밥을 먹느냐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혼밥과 행복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행복은 혼밥순이 아니야.